안녕하세요. AWS 스타트업 솔루션즈 아키텍트 안성진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사랑하는 AWS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많은 개발자 분들께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이러한 컨테이너를 어떻게 쉽고 간편하게 운영할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AWS의 어떠한 서비스들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입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AWS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아마존 EC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쿠버네티스도 있지만 관리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제의 핵심인 간편함은 ECS에 부합하므로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 확보를 위한 로깅과 트레이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란 무엇일까요? 컨테이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에서 컨테이너가 나오게 되었는지 배포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리합니다. 전통적인 배포 방식에서는 물리서버 위에서 OS 환경이 구동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과도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별도의 서버로 격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좋지만 물리서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물리서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올리기 위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의 생성과 관리를 지원하며 CPU, 메모리와 같은 리소스를 가상 머신에 쉽게 배치하도록 동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물리서버에서 분리된 가상 머신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어 각 서버마다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기가바이트 단위의 게스트 OS가 필요했고 더 많은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 머신을 재생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가상 머신은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기 때문에 배포와 관리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하기 위해 게스트 OS를 설치하지 않고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 위에서 컨테이너가 프로세스 단위로 격리되어 실행이 됩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호스트 운영체제와 컨테이너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도커의 컨테이너 런타임인 런C, CRIO, 컨테이너D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장점으로는 가상화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볍다는 점과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한 하드웨어 에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이식성 또한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저의 로컬 PC에서 잘 동작하는 컨테이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져가서 실행할 때 컨테이너 런타임만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장점을 알아봤는데요. 컨테이너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컨테이너 안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한 코드와 의존성, JVM과 같은 런타임 환경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파일 시스템들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며 여러 개의 레이어가 스택처럼 쌓여서 하나로 통합된 파일 시스템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컨테이너의 각 이미지 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리드온리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이뮤터블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지로 관리가 되며 이미지를 저장하는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저장소로 도커허브가 있고 AWS에는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이미지 저장소로 제공이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소로 푸시하게 되면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이 동작 중인 컴퓨팅 환경에서 이미지를 풀링하여 프로세스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일관성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스테이징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에서 일관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을 위한 서비스로는 아마존 ECR이 있습니다. 아마존 ECR은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높은 내구성과 고가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다른 AWS 서비스들과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ECR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EKS나 ECS, 람다, 파게이트에 배포하는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마존 EKS를 사용하실 경우 헬름 차트를 푸시하여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추가 비용 없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캔 결과로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권한 관리를 위해 아마존 ECR과 함께 IAM 역할을 사용하면 사용자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이미지와 리포지토리에만 액세스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리포지토리에서 이미지를 푸시 및 풀할 수 있지만 이미지나 리포지토리를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ECR에 있는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활용됩니다. 적은 개수의 컨테이너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수집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컨테이너를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호스트에 컨테이너를 더 이상 띄울 수 없을 때 수동으로 인스턴스를 증설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고려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주 목적은 컨테이너를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동작하도록 정의하고 원하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줍니다. AWS에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ECS와 EKS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AWS 자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며 도커 표준을 따르고 있어 도커 관련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쉽게 쿠버네티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을 수동으로 구성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는 관리형으로서 컨테이너를 많은 서버 중 최적의 서버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배포된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게 됩니다. 파게이트의 경우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스케일링 혹은 관리할 필요가 없이 탄력적으로 스케일업, 다운이 가능하며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연동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존 EC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EC2 또는 파게이트, 나아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를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유지하고 스케일 인아웃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따라 유연한 워크로드 운영이 용이합니다. 또한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이 쉬우며 파게이트를 사용하실 경우 관리할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운영 오버헤드를 줄이고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ECS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S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는 작업 또는 서비스의 논리적 그룹으로 컨테이너 인스턴스들은 클러스터에 등록되어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입니다. 작업이란 컨테이너의 최소 실행 단위인데 여기에는 컨테이너가 최소 1개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정의할 때 작업 정의를 작성하여 어떤 컨테이너를 하나의 태스크에 배치하고 리소스를 얼만큼 할당할지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바 또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 로그 수집을 위해 플루언트 비트 또는 플루언트 D와 같은 로그 수집기를 사이드카 패턴으로 태스크에 정의하여 하나의 작업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태스크를 실제로 아마존 ECS 위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ECS 서비스는 지정된 작업의 개수를 유지 관리하고 만약 태스크가 실패하거나 중지하면 다른 인스턴스에서 해당 작업을 대체하도록 동작합니다. 그러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입니다. 먼저 ECS는 계정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 플레인과 고객 영역의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태스크 스케줄링, 클러스터 관리, 상태 관리 등 여러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관리해 줍니다.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요소들을 실제 인프라에서 구성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AWS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하고 인프라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버전 관리도 해야 하지만 ECS는 버전 업데이트를 AW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주며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과금이 없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에는 컴퓨팅 리소스인 EC2와 파게이트가 위치하며 EC2의 경우 ECS 최적화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사용하여 ECS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연결하게 됩니다. ECS 최적화 AMI가 아니더라도 ECS 에이전트를 수동으로 설치하여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ECS 클러스터에서 최소 실행 단위입니다. 작업 구성을 위해 필요한 IAM 롤 또는 CPU 메모리 등을 작성하고 이미지와 포트 등의 명세를 작성한 다음에 작업을 실행시키면 해당 작업 정의에 명세된 내용대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작업당 최대 10개의 컨테이너를 정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컨테이너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정의는 작업 또는 서비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업은 클러스터 내 작업 정의를 인스턴스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작업 정의를 작성했습니다. 컨테이너 정의부터 보시면요. 컨테이너 디피니션스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캐치로 정의하고 도커 이미지를 어디서 불러올지 정의를 합니다. ECR을 사용하신다면 ECR에 URI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고 도커 파일에 명시된 컨테이너 포트를 포트 매핑에 넣어주고 컨테이너 포트와 호스트 포트를 작성합니다. 만약 네트워크 모드가 브릿지인 경우 호스트 포트를 작성하지 않거나 0으로 지정하시면 임시 포트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태스크 디피니션입니다. 작업 정의는 패밀리를 지정하여 작업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모드는 작업에 컨테이너가 사용할 네트워크 모드를 결정하는 키값으로 네트워크 모드에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 네트워크 모드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PU와 메모리를 지정하여 컨테이너가 사용할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캔치 컨테이너를 캐치디프 패밀리에 지정하는 간단한 작업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ECS 서비스는 ECS 위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작업을 최소, 최대 원하는 개수만큼 배치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배치 전략도 서비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가용 영역에만 작업을 배치한다든지 GPU 타입의 인스턴스에만 특정 작업이 배치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보통 고가용성을 위해 2개 이상 각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를 하시게 될 텐데 부하 분산을 위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배치하여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하에 따라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작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을 통한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CS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ECS를 구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트래픽에 따른 유연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ECS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링 전략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각 서비스와 노드 스케일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 확장입니다. 컨테이너 운영 중 CPU 또는 메모리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아웃 오브 메모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업 또는 컨테이너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도록 작업 정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리소스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작업 정의로 인해 태스크의 사이즈가 정의될 때 적당한 크기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케일링이 발생하거나 인스턴스의 용량을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할 값입니다. CPU는 1vCPU 단위로 측정을 하고 만약 1vCPU보다 작은 단위를 사용하시려면 256, 512와 같이 vCPU의 4분의 1, 2분의 1만큼 예약하도록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경우 메가바이트 단위로 측정되며 필요에 따라 기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확장입니다. 수평적 확장을 사용하시려면 여러 작업으로 요청을 분할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이 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서비스로부터 클라우드워치가 지표를 수집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의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오토스케일링에 의해 ECS 서비스의 디자이어드 카운트를 조정하여 작업을 확장하도록 동작합니다. 기본적으로 ECS 서비스의 수평적 확장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업데이트 시 서비스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활성화하고 조정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확장 시 사용 가능한 매트릭으로 ECS 서비스의 CPU 또는 메모리 사용률을 정의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하여 사용자 정의 지표 기반의 확장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HTTP 요청의 평균 처리 속도를 기반으로 오토스케일링 되거나 AWS SQS QDEPS와 같이 워크로드에 적합한 스케일링 매트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서비스를 생성하고 EC2 또는 파게이트에 작업이 배치되며 ECS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확충됐습니다. 이때 인스턴스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컨테이너가 올라오게 되면 추가로 인스턴스를 배치해야 합니다. 기존 EC2 오토스케일링은 서비스와 관계없이 EC2 자체의 CPU 또는 기타 사용량으로 확장이 됐지만 컨테이너가 확장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용량이 미리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은 펜딩 또는 프로비저닝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스케일아웃은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이 완료되기까지 적어도 3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서비스 및 오토스케일링의 간극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량 공급자가 있습니다. 용량 공급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용량 공급자로 등록하여 작업 단위의 서비스 오토스케일링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인스턴스가 확장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줍니다. 따라서 인스턴스에 대한 별도 오토스케일링을 지정할 필요 없이 용량 공급자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 수에 맞게 유지 관리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용량 공급자는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신규 콘솔에서 클러스터 생성 시 파게이트 용량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EC2로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실 경우 클러스터 생성 시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새로 생성하시거나 기존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선택하시어 용량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용량 공급자를 서비스의 용량 공급자 전략에 연결하여 최대 6개의 용량 공급자의 작업 배치를 위한 가중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게이트와 파게이트 스팟을 같이 사용하실 경우 평시 트래픽의 최소 용량을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하고 추가 용량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용량 공급자를 생성하고 작업 확장에 따른 인스턴스 스케일링 작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용량 공급자가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ECS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ECS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 옵저버빌리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스템의 상태 및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옵저버빌리티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로는 로그와 매트릭 그리고 트레이싱이 있습니다. AWS에서는 옵저버빌리티 도구로서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하여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축적된 매트릭으로 시간별 트렌드를 확인하고 각종 지표를 종합하여 특정 시간대의 이벤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액세스 로그 등을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수집하여 시스템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 요청 흐름을 시각화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트레이싱 도구로는 AWS X-R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ECS에서 로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CS에서 로깅을 위해 AWS 로그스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로그를 전송하도록 작업의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 정의에 각 컨테이너마다 다른 로그 그룹의 접두사와 리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로그 전송을 위한 별도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도커 데몬에서 제공하는 로그 드라이버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로 플루언트 비트 또는 플루언트 D와 함께 동작하는 AWS 파이어 렌즈를 활용하여 다양한 대상으로 로그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그 드라이버는 AWS 파이어 렌즈를 사용하며 전달 대상으로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전송하거나 파이어스로 로그 스트림을 전송하여 S3 또는 오픈서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어스를 통하지 않아도 S3 및 오픈서치로 직접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예시는 로그 저장과 분석을 위해 플루언트 비트 이미지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로그를 전송하는 작업 정의입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컨테이너 구성을 보시면 플루언트 비트 이미지를 가져와서 로그 라우터로 컨테이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렌즈 컨피규레이션에
타입을 플루언트 B로 명시하는데요. 만약 플루언트 D를 사용하는 경우 플루언트 D로 타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루언트 비트가 로그 드라이버를 AWS 로그로 사용하여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보내도록 등록이 되어 있고, 필터링을 하거나 멀티라인 로그 애그리게이션으로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인제스트 되는 로그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엔진엑스 애플리케이션은 로그 드라이버를 파이어렌즈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전송하며, 파이어렌즈 컨테이너로 전송된 로그는 플루언트 비트 구성에 따라 로그를 필터링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지표에 대한 시각화를 위해 AWS에서는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면 클러스터 레벨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작업 레벨까지의 지표를 보여주며, 만약 ECS 클러스터에서 프로메테우스 지표를 수집하려면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 또는 디스트로4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워치로 지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외 작업별 성능 지표도 대시보드로 제공이 되며 로그 이벤트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의 로그 쿼리를 위해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집된 에러 로그를 분석하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면입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CLI 또는 콘솔상에서 활성화하여 지표를 수집하게 됩니다. 현재 대시보드는 활성화 시 제공되는 대시보드로 사용자가 별도의 위젯을 구성하지 않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집된 클라우드워치 지표에 대해 과금이 발생하며 자세한 요금은 클라우드워치 요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CS에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서비스 간 성능 이슈를 추적하여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서비스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분산 추적 시스템을 고려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호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 에이전트를 데몬 형태로 배치하고, 엑스레이 SDK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엑스레이 에이전트로 보냅니다. 이후 엑스레이 에이전트는 엑스레이 서비스에 트레이스 데이터를 전송하여 엔드-투-엔드 흐름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 장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성능 분석의 복잡성에 대해 데이터 소집, 시각화, 검색 등의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AWS 엑스레이는 서비스 간에 전달되는 요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트레이스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록한 트레이스 데이터를 서비스 맵의 형태로 가시화하며, 서비스 맵에서는 각 서비스 간 레이턴시나 HTTP 스테처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어떤 서비스가 성능 악화의 원인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AWS 엑스레이 콘솔에는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자세히 트레이스 데이터를 표시하는 트레이스 목록입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와 1대1로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록해 가시화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상황을 엔드-투-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실행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서비스와 리소스의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레이턴시 증가 또는 성능 저하와 같은 병목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석에 편리한 대화형 도구를 제공하는 분석 기능입니다. 분석 기능은 트레이스 데이터를 해석하여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서비스의 성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대화형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배포 전과 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응답 시간 및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 트레이스를 탐색하고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컨테이너 서비스를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마존 EC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ECS와 자체 컨테이너 리포지토리를 운영하기 위한 아마존 ECR을 활용하여 운영 오버헤드를 줄이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 서비스 클러스터 단위의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용하고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와 AWS 엑스레이로 서비스 간 병목 현상을 파악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WS의 디지털 교육 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디맨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입문자시라면 AWS 입문 기초 과정 교육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콘텐츠들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한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빌더스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세션이 마무리되고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